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콤비치과 상담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콤비치과 상담실장 공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해서 화장도 좀 했고요. 나름 신경을 좀 썼어요. 자,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 나눠볼 건 교정하시는 기간 동안에 양치하시는 방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따라오세요. 오늘 배워볼 건 우리가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 교정기 주변을 깨끗하게 닦는 양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교정용 칫솔, 그리고 일반 칫솔, 그리고 하나 더 치간 칫솔. 이렇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 하셔도 교정하는 기간 1에서 2년 정도 내 구강 상태를 매우 깨끗하게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정 칫솔은 일반 칫솔물과는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보시면 가운데 홈이 좀 패여 있어요. 이 홈의 역할이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칫솔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간 칫솔도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편집.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양치질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교정이 끝날 때까지 양치가 잘 돼야지만 우리 잇몸이라던가 구강 상태를 충치가 생기지 않고 잇몸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칫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홈이 패여있는 이 칫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정의 양치 방법은 총 3부위로 나눠서 양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3부위가 도대체 어디냐? 교정기를 부착한 이 가운데 부위, 교정기를 부착하지 않은 잇몸과 가까운 이 부위, 그리고 씹는 면적 가까운 이 부위, 총 3군데를 닦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홈이 패여있는 게 교정 칫솔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홈이 패여있다라는 건 교정기를 감싸고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홈이 패져 있는 이 교정 칫솔은 어디를 닦아줘야 되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교정기 주변을 쓱싹쓱싹 닦아주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제가 쓱싹쓱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닦는 이 모션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빗자루질 하듯이 슥슥 긁어내고 털어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치하는 방법은 사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양치하시는 방법은 잇몸에서부터 씹는 면적까지 쓸어 내리는 게 일반적인 양치 방법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 적용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교정기 패여있는 이 홈에 있는 교정 칫솔로 교정기 주변을 쓱싹쓱 닦고 쓸어 내리라는 의미예요. 교정기 주변에는 많은 음식물들이 껴요. 그렇기 때문에 쓱싹쓱 비벼서 쓸어내리는 식으로. 마찬가지겠죠? 아래는 그러면 잇몸이 아래에 있고 씹는 면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쓱싹쓱싹 비벼서 위로 털어내듯이 음식물들이 다 털어내듯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일반 칫솔 이거는 그럼 어디를 닦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정기 부착하지 않은 위 부위와 아래 부위를 닦아주시면 되는데 정말 사실 이게 귀찮아요. 난 시간도 없는데 언제 내가 교정 칫솔도 쓰고 일반 칫솔 다 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습관을 정말 잘 들이셔야지만 교정 끝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교육은 항상 이렇게 먼저 해드려요. 일반 칫솔을 가지고 교정기 부착이 되어지 않는 부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아래 또한 마찬가지로 쓸어내리시고 근데 보시면 아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서 한번 살짝 각도를 줘서 슬렁슬렁 밀어넣고 털어내죠. 이유가 뭐냐? 교정 칫솔로 이렇게 가운데를 닦아낼 때 음식물을 다 털어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주변에 조금씩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칫솔로 한 번 더 쓸어내주시지.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쓸어 올리시고 항상 방향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잇몸에서부터 치아 씹는 면, 잇몸에서부터 치아 씹는 면 이렇게 하면 음식물들이 잇몸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겠죠.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우리는 많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쵸?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할 때만 교정 칫솔 하나를 가지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치아, 장치 부분 닦으시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홈이 패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아래 모가 긴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 긴 부분으로 쓸어 올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고 집어넣어서 쓸어 내리고. 근데 이걸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정 끝날 때까지 이 칫솔 하나 가지고 다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 교정 칫솔을 또 구매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잘 안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교정 칫솔 하나를 가지고 이 안쪽까지 다 닦아버리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정 칫솔은 특성상 안쪽에 홈이 패여 있기 때문에 양 옆에 긴 모 두 부위 가지고 다 사실상 깨끗하게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순축 교정하시는 분들,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신 분들은 이 안쪽엔 교정기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치중해서 밖에만 양치를 하시고 여기는 대충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특히 이 부분 정말 안 닦이는 부분이죠. 아래쪽엔 침샘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 치석이 잘 끼는데 대충 닦고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치과를 내원을 하죠. 그리고 치과를 가시면 항상 여기가 양치가 안 됐거나 이런 어금니 부분이 양치가 안 됐다고 지적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치석이 잘 끼는 이유는, 그리고 플라그가 잘 끼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침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음식물들이라던가 부산물들이 잘 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양치를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습관은 꼭 바쁘지 않다라고 하면 교정 칫솔모는 장치 주변, 일반 칫솔로는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안쪽 면과 장치가 붙어있는 위아래 치아면 다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치간 칫솔. 치간 칫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물론 치간 칫솔은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를 뚜껑을 열어서 손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치간 칫솔을 쓰고 있는데 치간 칫솔 열면 이렇게 똑바로 모가 세워져 있지만 이 모를 살짝만 이 철사 부위를 90도로 구부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치간 칫솔의 원래의 목적은 치간 칫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런 그 삼각형 공간을 닦아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치간 칫솔의 용도는 교정을 할 때만큼은 교정기 주변을 닦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구부렸으면 교정기 주변에 넣어서 교정기 주변에 철사와 이 사이, 치아 사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아까 양치를 열심히 하셨다라고 해도 미세하게 음식물들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고춧가루들, 작은 음식물들이 많이 껴서 보기가 안 좋죠. 그럴 때는 이런 치간 칫솔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주로 저는 물론 원칙은 잇몸에서부터 항상 제가 그랬죠. 씻는 면 쪽 마찬가지로 치간 칫솔도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넣어서 슬렁슬렁 톱질하듯이 장치 주변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손의 위치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 안 되면. 그치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항상 잇몸에서부터 씻는 면 쪽 이 방향이 더 좋고요. 그리고 장치 위아래 이런 부분으로 치간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된다면 꼭 해주셔야 될 게 장치를 붙이고 이런 어금니 사이들 있죠? 이런 부분도 원래 치간 칫솔의 목적에 맞게끔 이와 이 사이를 닦아주시면 더 좋죠. 왜냐면 양치가 아까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어금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금니 부분들이 양치가 안 되면 잇몸이 항상 많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 이용을 해서 이 사이도 닦아주시면 좋아요. 보시면 쑥쑥 잘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그 앞쪽도 다 닦아주시고.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치간 칫솔이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몰 사이즈도 있고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아와 치아 사이 내가 치간 칫솔 위치를 시켰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치간 칫솔 사이즈가 내 잇몸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굵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모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술렁술렁 너무 잘 들어간다 그러면 맞지 않는 모기 때문에 조금은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양치질 잘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여기를 한 번 더 깨끗하게 가글링을 하시면 남아있는 음식물이 다 빠지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양치를 잘 하시면 교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 치아 미녀 그리고 치아 미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배우신 대로 잘 지켜주세요.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